자, 지금까지 한 청년의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성기를 시청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크로솔 포레스트에는 자수성가 사업가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꿈꾸는 젊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저희가 부족하지만 짧은 영화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박태양으로 돌아와서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내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타가 공인하는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장점은 바로 PD님 뒤에 있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강에 강줄기가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PD님? 보통 이런 방향으로 배치를 하지 않고 뭐 갤러리아 폴에나 트리마즈나 여러 가지 아파트들 볼 수 있듯이 그냥 맞은편 한강 변이 보이게끔 짓는 게 일반적인데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특이하게 강줄기가 보이는 형태로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이런 대각선 배치를 하게 되면서 강줄기를 보게 되는 멋진 한강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 앞에 있는 부영부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바로 남쪽 방향에는 부영부지라고 하는 신축 예정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약간 피해서 사선으로 틀어서 한강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정면으로 바라보는 한강뷰보다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이 한강뷰가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퇴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로 가는 겁니다. 아, 피곤하다. 쭉 들어와서 여기 화장실에서 이제 손을 아마 씻을 거고요.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보통은 지금 보이는 이 공간에 소파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소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보 나 적포도주 한 잔 줄래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동선 이해되셨죠? 쭉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인 겁니다. 근데 왜 헷갈려 하냐? 이렇게 간단한 구조인데 왜 헷갈려 하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내부 영상에는 여기가 그냥 열려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순환형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이게 한강뷰 특화된 아파트답게 한강뷰가 보이는 방향에 안방도 있고 욕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삥 도는 형태의 내부 영상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방이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안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주 동선 반대 방향에 안방이 있는 거예요. 안방에서 입구 쪽으로 조금 더 오게 되면은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형에는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입주한 지 2년이 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입주민분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뷰 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욕조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호텔에 가도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만한 장점 중에는 이게 의외로 한강 뷰가 특화된 이런 아파트들 중에는 차량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한강 변에 가까우면 어쩔 수 없이 그 도로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큰 도로랑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도로도 다 작은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살던 데보다 월등히 조용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장점이지 않을까. 욕조가 있는 화장실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현관이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형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요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상황극 하면서 자세히 못 보여드렸던 그 주 동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뷰 반대 방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아까 그 주 동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작은 방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고 두 번째 방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면에 D타워가 보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랑 현대글로비스랑 소카 이런 회사들이 입점해 있는 유명한 건물이죠. 이 건물이 보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주거동 A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형 화장실이 3개라고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화장실들이 꾸며져 있는데 그러니까 욕조는 아까 그 한강뷰가 보이는 방향에 한 개만 그 욕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런 비슷한 형태, 비슷한 사이즈의 화장실이 2개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들어오면은 비슷한 사이즈의 방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는 형태입니다. 뷰도 비슷한 뷰가 보이고 그리고 주동선으로 아까 따라서 쭉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손을 씻고 주방으로 가서 거실로 가는 이런 형태가 거의 주동선이라고. 근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인 가구가 거주하기보다 보통 뭐 1, 2인 가구나 아까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공간은 뭐 서재 같은 공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창고 같은 공간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터가지고 좀 넓게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인 50평대, 60평대 아파트들이랑은 느낌이 지금까지만 봐도 아마 확 다른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형이 특이한 게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그냥 거실이랑 경계가 없이 덩그러니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볼 수 있냐면 4인 가구 가정집 대상의 배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처럼 집에서 음식을 거의 안 해먹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살림집이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거주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랑 다르기 때문이죠. 거실이랑 구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메인 주방의 뒤편으로 가게 되면 서브 주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간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메인 주방을 저렇게 과감하게 오픈해 놓은 대신에 뒤에서 좀 편하게 주방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주방도 플러스 알파로 있다 같은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 실외기실입니다. 여기는. 네, 그러면 거실을 지나서 아까 전에 대략 설명을 드렸던 그 한강변 라인, 욕조 있고 안방 있는 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좀 상석이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뭔가 드레스룸 위주로 사용할 법한 아주 작은 룸이 하나가 있고 이 안방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안방입니다. 여기를 이제 침실로 사용하게 되고 침대를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붙어있는 형태. 드레스룸이 이것만으로도 꽤 큰 공간인데 이 바로 옆에 있는 공간도 드레스룸으로 쓰고 주 동선 입구 쪽에 있었던 그런 방도 드레스룸으로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을 지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욕조가 있는 화장실 앞으로 오게 되면은 화장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외출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태가 평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에서 뭔가 문에서 가장 먼 곳 있죠. 그런 데가 상석이면서 이제 안방이 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이 있게 되면서 문 바로 앞에 있는 방의 느낌도 나는 겁니다. 이 문을 폐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동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길로 들어와서 가장 끝방이 되는 거죠. 이번에 또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첫 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을 그냥 닫고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문 바로 앞은 개집이에요. 사실 이제 집 지키는 집이에요. 집 지키는 집. 그래서 막내가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가장 프라이빗한 안방이 딱 나와. 이게 뭔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안방에서 난 바로 나가는 게 좋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정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문만 없애면 동선적으로 볼 때 끝방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이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건 확실히 취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크로솔 포레스트 중에 로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B동 2호 라인 62평형 30층대 세대 내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이런 시기에 입주 2년 차를 맞이했음에도 가격이 꿈쩍도 안 하고 월세, 전세, 매물도 갱신 계약이 월등히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한 이 세대에도 이 단지 내의 월세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가 됐고, 또 이게 모든 주택을 통틀어서 최고가 순위 5손가락 안에 들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대체 불가능한 부동산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